크립토 여행아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시키의 IPO 발표가 있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해시키가 상장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코인을 좀 했다면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한때 거래소들이 항상 가격적으로 이겨왔습니다. BNB, 비트겟, 바이비트 멘틀 이런 데 보면은 항상 가격적으로 이기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립토에서 알트는 믿을 수 없는데 거래소 장사는 항상 우상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해시키를 되게 많이 채굴을 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냐, 텔레그램, 유튜브에서 안 하는 데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채굴을 할 때도 이 선착순 같은 것도 있었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친구들이 이제 주식을 상장하려고 한다. 근데 주식을 상장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시키 토큰의 가격은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2.5불이었던 게 최고점이 0.3불에 와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매출을 완전 포기했다. 우리 시장은 더 커질 거고 확장성 때문에 우리는 수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줬고 확장이나 이 직원들 고용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분배 같은 데 돈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매출이 2022년도에 236억, 순손실 1103억, 2023년 368억, 순손실 1094억.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4년 이상 다 적자예요, 얘들이. 근데 얘들이 이유는 뭐다? 우리 사업 확장 때문에 망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HSK의 가격은 부양이 안 돼요. 원래 이런 거는 거래소 토큰은 거래소가 이제 수익이 나는 대로 바이백을 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토큰은 지금 가격 유지가 전혀 안 된다. 왜? 얘들은 사업을 확장한다고 완전 개판이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생각해보세요. 여기 다 시체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 시체죠. 실제 판 사람도 얘네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 다 시체인데 이걸 다 끌어올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고점까지 가려면 최소 8배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한국에서 얘기가 많아요. 뭐 다들 전부 손실을 봤다, 봤다니 뭐니 하면서 손실 얘기가 많고 절대로 언급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불장 기준으로 소닉 예전에 가입하면은 소닉이라는 코인을 줬는데요. 이게 100만 원씩 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원 받으려고 가입하려다가 그냥 안 했어요. 왜냐면 다음 거 더 비싸게 줄까 봐 같아서. 여튼 이게 해시키다. 해시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4년 이상의 적자 회사인데, 이 친구들이 HSK라는 해시키라는 토큰도 있는데 지금 주식 IPO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잘 안 되겠죠, 실제로. 특히 해시키 체인은 어떤가? 이게 중요합니다. 해시키 토큰은 해시키 체인이 있는데 디파이 라마에서 182, 체인 랭킹에서 182이면 사실상 얘들은 운영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DM 6개, 이게 유니스업 같은 유명한 애들도 아니고 이제 해시키 자체 리퀴드 스테이킹이나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TBL도 굉장히 낮아요. 지금 그냥 얘들은 장사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거래소 토큰 중에서도 굉장히 약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실제로. 뭐 OKX, BNB, 비트게 이런 친구들은 자기들이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대로 바이백이 되는데 얘들은 바이백을 못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그냥 홀더들만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HSK 홀더, 해시키 홀더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IPO를 준비 중인데 제가 보기엔 답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해시키 주주는 이제 대박이 났죠, 사실. IPO 하면은 밸류 뻥튀기 될 거고, 이 밸류 뻥튀기 되면서 이 친구들은 엑시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시키 홀더는 어떻게 되나?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오히려 유동성이 분배가 됩니다. 분산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얘네들이 유동성을 분산시키려면 적어도 지들이 뭐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처럼 뭐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확실하게 HSK 이 해시키 토큰을 버린 게 아닌가.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IPO하는 해시키 주주는 행복하고 해시키 홀더는 다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크립토 유저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게 시작이라면 이제 걔네들은 이제 뭘 사야 되는가? 실제로 요새는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코인을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얘들은 주식도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베이스라는 레이어 2를 출시할 건데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주식도 있어. 그러면 이 시가총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지 진짜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 토큰도 이렇게 계속 이제 장사를 해버리니까 유동성 분산이 될 거고 코인베이스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견딥니다. 그래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투자처는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는 뭐 이런 느낌이죠. 하이퍼 리퀴드가 있으면 하이퍼 리퀴드가 주식에도 상장하는 거죠. 하이퍼 랩스 뭐 이런 걸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식도 이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생태계, 해시키라는 생태계와 해시키 주주 이 유동성 분산은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아주 혼란성을 가지고 올 높다고 주제라 봐요. 왜냐면은 앞으로는 이런 게 더 심해질 테니까 뭐 이런 게 되겠죠. 업비트 있으면 기화가 있고 예를 들면이에요. 기화 체인이 있죠. 기화 체인이 토큰 출시하면은 그 업비트 두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투자처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해지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서 이제 모나드 사건. 저 모나드 자료를 꽤나 준비를 해놨는데 이 모나드가 이제 모나드 디앱에 대해서 저는 조사를 좀 해놨거든요. 근데 그 조만간에 올라갈 거고 오늘 올라가거나 이 모나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은 일단은 아서 헤이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10달러 가자. 10달러 가자고 이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리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펌핑이 크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언급을 받고 등에 업고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그 힘이 느껴집니다. 차트에서. 그럼 이제 아서이지가 근데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비트메스 창립자예요. 얘들이 무기한 선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무기한 선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었고 무기한 선물을 적용시킨 케이스죠. 그래서 무기한 선물을 적용시킨 비트메스 창립자다. 이 크립토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래가지고 여튼 모나다 10달러 갈 거라고 언급하니까 차트에서 힘이 계속 붙었고 날짜는 11월 25일입니다. 실제로 지금 모나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긴 해요. 그리고 2일 뒤에 모나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립니다. 이 아서 헤이즈가. 항상 주기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이 양반이 리포트 같은 거나 글을 쓰다가 뭐 몇 달러 간다, 몇 달러 간다 이렇게 언급해놓고 갑자기 팔아버려. 그래서 골치가 아파요, 실제로.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맞는데 계속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버리니까 마음이 갈 때라 보니까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런 개똥 같은 것은 영원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이전에는 분명히 뭐라 했어요. 10달러 간다 했는데 10달러는커녕 지금 바로 영원에 갈 거라고 엑시드 선언했어요. 자, 트위터에서 언급한 가격과 에이션 시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언급했고 여기서 이제 아세이제 힘을 얻어서 이만큼 올랐는데 이제 여기서 엑시트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제 0.4에서 0.04에서 0.045까지 간 건데 이 트위터 보고 홀딩하는 사람은 이걸 바로 반응했던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다 손실을 보고 있다. 지금도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하냐. 모나드 파운더와 아서 헤이즈 이 트위터에서 붙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약간 통통하신 분, 그 다음에 이 흑인 분, 아서 헤이즈죠. 둘이서 트위터에서 진짜 싸움이 붙어요. 자, 이게 글이 굉장히 많은데 저 하나하나 다 요약해올 수는 없었고, 모나드 파운더는 이제 기술력이나 여러 면에서 다른 레이어 1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데, 아서에이즈는 토크노믹스와 흐름을 보면 너네는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서에이즈도 참 웃긴 게, 이 사람은 약간 기술적인 면모나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들고 와서 반박을 했는데, 아세이즈는 그냥 너네는 영원으로 갈 거고 토크노믹스 흐름 보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너네 기술력 안 중요하다. 니네 뭐 토큰 락업이 있으면은 락업도 당장 다 풀어봐라. 그러면은 지금 락업을 다 풀어라. 그러면 락업을 다 풀면은 너네가 영원으로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누가 이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하는 얘기는 달라요. 아세이즈는 사실 대화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이 사람을 싫어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크립토적인 이 태도가 마음에 들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ADHD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근데 솔직히 좀 이번에는 도망을 쳤지 않나. 왜 도망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 락업을 풀면은 제로로 간다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투자한 토큰은 락업을 풀고 그런 게 없어요. VC들이 다른 VC들 다 붙어 있고 뭐 덕지덕지 붙어 있고 락업도 풀 생각 없고 주기적으로 뭐라 안 해요. 기술력은 자기가 산 코인만 따지고, 자기가 안 산 코인이나 자기가 뭐 손실을 보고 있는 거나 뭐 여튼 그런 것들은 제대로 답변 안 하죠. 그래서 대화가 되다가 중단됩니다. 여튼 그래서 이 두 명의 싸움이 있었고, 실제로 가격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 버렸고, 지금은 또 밑에서 또 잘 견뎌주고 있어요. 근데 모나드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다. 4,655 정도 했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3B 정도가 올린다. 그 근거는 오늘 한번 올려드리도록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아스헤이즈라는 게 우리나라 한국 유튜브에서는 뭐 꽤 유명하더라고요. 그 어디 창립자고 가격 예측을 얼마 하고 있고 이런 쇼츠가 유행하던데, 이 크립토 업계에서 이 사람은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행동이 너무 자주 바뀌고 줏대가 없어요. 물론 이 비트맨스 창립자라는 오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좋아요. 한국에서만 평가가 좀 안 좋을 뿐이지. 자, 그러면은 하이퍼리퀴드의 첫 번째 언락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자, 하이퍼리퀴드의 첫 번째 언락은 최근에 시작했는데 11월 말에 이제 언락이 시작됐어요. 11월 말에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분량을 받기 시작하면 팀의 언락이 시작된 거죠. 엄청나요. 실제로 시가총액이나 받을 금액이 진짜 엄청나요. 사람들이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 궁금하죠. 왜냐면은 지금 하이퍼리퀴드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원래는 50 몇 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30 몇 불까지인가 내려온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여기서 판매를 하냐 아니면은 여기서 스테이킹을 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노브이시로 엄청난 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2년 동안 얘 개발자들의 물량이 풀리는데, 그리고 여기에다 20명, 20명 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어요. 자, 팀원에게 하이프 33.829달러에 7만 5천 개씩 분배됩니다. 자, 이게 지금 약간 축소해서 보여준 건데, 지금 보이시죠? 7만 5천, 7만 5천, 7만 5천. 원화 가치로 약 37억 원이고, 가격 유지하면은 연봉이 대략 450억입니다. 실제로. 8389 스테이킹 할 사람은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OTC에서 판매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한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다 온체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뚜렷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된다. 근데 너무 이제 그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게, 시장의 원리대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 친구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얘들이 락업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얘들은 좋은 프로젝트 만들었고 자기 생활비 때문에 돈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크립토 문화에서는 배가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와, 쟤들 연봉 500억이네 이러면서 배가 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쓰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야. 만약에 이걸 다 판매하면은 여기에도 가격 무조건 가격 영향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흐름을 이제 많이 따라가죠. 어디로 돈을 쓰는지 뭘 하는지 하면서 실제로 판매하는 애들도 몇 명 있었고 그런데 좀 하이퍼리퀴드는 좀 꿋꿋하게 한 것 같아요. 꿋꿋하게 한 것 같고 이 친구들도 판매를 좀 해줘야 된다 봐요. 이 데브들의 이제 그 마음을 좀 알아줘야 돼요. 실제로 루나는 애들이 다 묶여 있어가지고 망할 때 판매하는 애들이 없대요. 물론 루나가 저 옹호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말단 직원은 생계비를 위해서 좀 판매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들도 조금은 그랬어야 그런 게 이해가 된다. 판매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는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장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첫 언락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꽤 궁금하기도 했고요. 2년가량 최소 풀리면 얘들은 연봉은 1000억입니다. 아, 1000억가량. 연봉이 1000억이 아니고 1000억가량 봅니다. 1000억가량.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르면 얼마가 더 많이 받죠. 지금은 이거는 33.829 기준으로 37억 원, 약 450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이거 허위죠, 허위. 이 사람은 이제 바이낸스 초창기에 짱펑자오, 이 과거 CEO랑 굉장히 많이 이제 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냥 바이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업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옛날 사진 좀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일단 CEO로 취임을 했습니다. 점이 있으시죠? 이게 마스코트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복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지. 이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열심히 일해요. 프로젝트를 찾아다니고 정말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좀 대단하신 분, 열정적이에요. 보면은 저는 실제로 뵌 적은 없고 뭐 프로젝트 후기들 보면은 이 사람 이야기가 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공동사장이에요. 리차드 텅이라는 분과 이제 허이.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B&B의 대부분은 이 짱펑자고 CZ가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은 아직도 CZ가 제일 커요. 이 친구들은 아직은 좀 부족해. 왜냐면은 힘이 분산되어 있어. 힘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은 그냥 CZ가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바지 사장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초기 멤버이기 때문에 초기에 짱펑장어랑 이제 같이 일했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라인은 확실합니다. 일을 잘하죠. 바로 CZ 바로 직계죠. 직계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이제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라 보면 되고 리차드 텅은 제가 보기에는 프로젝트들은 찾는 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 관련해서 일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고 이 허이는 확실히 웹3 프로젝트를 발견하고 투자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허이와 이제 CZ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얘기가 많은데 정확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소식은 이 정도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에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